야, 우리 집 더블 역세권이야. 야, 아파트 자랑할 때 많이 하는 얘기죠. 우리 집 앞에 지하철 2개 있어. 아파트 분양할 때도 굉장히 많이 홍보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은 더블 역세권이라고 해도 난 부럽지가 않아. 왜? 요즘 더블 역세권 아닌 데도 있어. 지금 요 안에만 봐도 지하철 2개 겹치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더블 역세권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안 돼요. 어느새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요즘은 이 정도는 돼야지. 트리플 역세권 이 정도는 돼야지. 더블은 2, 트리플은 3. 서초 트리플 역세권 의기양양한데 요즘은 또 약간 오바 보태면 트리플 역세권 아닌 것도 있어. 트리플 역세권, 여기 트리플 역세권, 여기도 트리플 역세권 많은데 분명히 자랑거리긴 한데 굉장히 흔하긴 하다. 좀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 많다. 철도가 이렇게 많이 깔리다 보니까 우리 집 근처에 지하철 3개 정도 없으면은 좀 기분 나쁜데? 자, 이제 정말 이제 흔치 않은 건 쿼드 4개의 지하철이 앞으로 다니게 되는 것. 요건 정말 자랑할 만하죠 이제. 자, 그런데 펜타 5개의 GTX 및 지하철이 지난다면 펜타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6개다 헥사 7개의 노선이 지난다 헵타라고 합니다. 헵타 역세권 처음 들어보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나마 들어보신 건 펜타까지일 거예요. 펜타 역세권 5개 정거장이 지난다 해서 아마 헥사 헵타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없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미래엔 존재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오늘은 7개 노선이 환승을 하게 되는 정말 복잡하겠죠. 헵타 역세권이 생긴다라는 주제로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너무 많아서 다 정리할 수가 없고 앞으로 쿼드 4개, 5개, 펜타, 헥사 6, 헵타 7개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이 어디인지 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도 대단한 것 같은데 7개 노선이 환승하는 헵타 역세권이 생긴다? 이건 좀 부럽네. 요 순서로 쭉 가볼게요 한번. 자, 일단 쿼드 역세권이 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4개. 자, 쿼드 역세권 첫 번째 경기도 고양시의 대곡역이 지금은 3호선 경의중앙선밖에 없는데 여기에 2개가 추가돼요. 이 빨간 선은 뭐냐? GTX A입니다. 운정역에서 내려와서 킨텍스 지나서 대곡 지나서 연신내 서울역, 삼성, 수서, 성남으로 가죠. 이 대곡역이 일산의 구세주예요. 일산에 이 대곡역에 GTX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멀다는 게 가장 단점이었던 일산이 교통면에서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표차님의 대한민국 역세권 입지지도란 책이 있어요. 요 도서의 파트 1의 챕터 1의 제목이 대세는 KTX와 GTX입니다. 저는 이 표차님의 인사이트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처럼 GTX 역세권 집값이 하락할 때가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이번 하락장 내에서 다시 상승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GTX 역세권을 반드시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모든 철도 노선을 다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GTX의 가치가 일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현격하게 더 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제 베드타운은 결국에는 GTX 완공 이후에는 완전히 GTX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GTX도 없는 곳은 베드타운도 아니다. 베드타운 역할도 못한다가 될 겁니다. 거기 이제 서해선이 아래에서 쭉 내려와서 연결이 되고요. 딱 보면 경기도 북서부의 이제 교통 중심 같은 역할을 하겠죠. 다 모이잖아요, 이쪽으로. 쿼드 역세권 두 번째는 동탄역이에요. 경기도 화성시죠. 동탄역을 중심으로 동탄 1신도시, 동탄 2신도시가 있고요. 동탄 2신도시는 여기까지 크죠. 동탄이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역세권은 좀 덜 합니다. 조정 폭이. 동탄도 사실 강남과의 거리만 빼면 도시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도시라 이 GTX가 미칠 영향력이 굉장히 크죠. 지금은 동탄역은 SRT 하나만 있는데 GTX 그리고 왼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인덕원 동탄선이에요. 이렇게 인덕원까지 갑니다. 4개. 다음은 수원역입니다. 지금은 1호선, 분당선 2개만 다니는 그리고 약간 반쪽짜리 KTX가 다니는데 여기도 GTX가 추가되면서 4개. 사실 GTX 하나는 일반 지하철 2-3개 역할하거든요. 사실은 GTX는 단순히 이 개수에 포함할 때 1개로 치기 좀 그렇긴 해요.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똑같이 그냥 개수만 세봤어요. 자, 다음은 이 GTX 신호선 타고 쭉 올라갑니다. 수원역에서 금정, 과천, 양재, 삼성, 청량리, 광운대, 창동, 의정부까지 오면은 이 의정부가 또 쿼드 역세권이 되는데요. 의정부가 교통 불모지죠. 현재는. 지금 보면 이제 1호선이랑 의정부 경전철이 있어요. 지금 심지어 둘이 환승도 안 돼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노선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타고 온 GTX 신호선이 추가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 SRT가 지금은 수서역 출발인데 이제 의정부에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이제 기차역 되는 거죠. 경기 북서부에서는 대곡역이 이제 교통의 중심이라면 경기도
완전 북부에서는 의정부역이 아무래도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겁니다. 다음은 쭉 내려와서 여의도. 이 여의도역이 지금 5호선, 9호선 있는데 여의도역에 GTX-B 들어오고요. 노란색이에요. 용산이랑 연결되죠. 이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두 업무지구를 한 정거장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쭉 올라오는 신안산선. 신안산선은 이렇게 양쪽에서 쭉 올라와서 여의도까지 오는 게 신안산선이에요. 이렇게 4개 노선이 지나게 된다. 바로 옆에 있는 용산역이 현재 1호선과 경의중앙선 외에 방금 말씀드린 GTX B 노선이 지나고요. 다들 아시는 신분당선, 지금 신사역까지 연장이 됐죠. 얼마 전에 다니죠. 지금 신분당선 강남까지 아니고 이제 신사역까지죠. 요게 연장돼서 이렇게 해서 용산역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확정이에요. 신분당선까지.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서 경기도 광명시의 광명역. 광명역은 여러분이 KTX역으로 보통 알고 계시죠. 여기 아무도 모르지만 1호선도 다녀요. 열차가 잘 안 오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닌다고 해야 되나 좀 의문이긴 한데 다니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냥 KTX 타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여기에 동서를 쭉 가로질러 광명에서 쭉 해서 판교까지 가는 월판선이 광명역을 통과하고요. 다음에 신안산선이 2개인데 이렇게 둘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만나요. 광명역에서 만나서 합쳐져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4개 노선이 지나게 된다. 그리고 요즘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소식으로 되게 유명해진 인덕원이 있어요. 인덕원은 사실은 지금은 그냥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4호선 과천 가기 전에 정차역인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요 소식 때문에 이제 사실 이런 엘센트로도 이게 신규국 찍은 게 사실 약간 저도 납득이 안 가긴 했었는데, 왜냐면은 이 왼쪽이 평촌 더샵이 사실 더 좋은 입지거든요. 평촌의 학원가가 이쪽에 있어요. 다 시내도 이쪽에 있고 상권, 학원가 모든 게 다 평촌 쪽에 있고, 엘센트로가 16국을 찍은 이유는 인덕원역 근처에 있다는 이제 그 점 때문인데, 사실 더샵도 뭐 별 차이는 안 나거든요. 엘센트로나 더샵이나. 당연히 더샵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더샵은 사실 16억이라는 가격은 찍은 적이 없죠. 여기는 뭐랄까요, 더샵은 적당한 가격을 형성했다가 지금 딱히 큰 조정을 받지 않고 있고요. 너무나 유명해진 엘센트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왜 이 가격을 형성했는지, 이 안쪽이 아닌 엘센트로를 구매하신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 값이 나오고 있죠. 이게 사실 올랐다가 떨어져서 이게 실망스럽긴 하지만 뭐 예전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오른 건 맞으니까 사실 이게 조금 이상했던 거지, 지금도 뭐 잘 올라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왔을까, 두 개가, 이 두 건의 거래가. 사실 이 시기에는 이런 거래들이 많이 나왔었죠. 아주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변과 좀 비교를 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일에는 기본적인 비교 분석은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약간 아쉬운 점이죠. 자, 아무튼 인덕원 쪽이 다사다난했던 이유는, 자, 일단 뭐 딱 봐도 지리적으로 거의 판교와 붙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광명역 있잖아요. 광명역이 여기인데 광명에서 판교 가다 보면은 그 사이에 인덕원이 있습니다. 광명을 지나던 월판선이 인덕원을 지나죠. 판교까지 하나, 둘 회전과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동탄 얘기할 때 등장했던 인덕원 동탄선이 이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가는 노선이죠. 인덕원 동탄선 아닌데요, 동탄 인덕원선인데요, 뭐 마음대로 부르세요. 동탄 인덕원 선이든 인덕원 동탄 선이든.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서 또 한 번 도약을 한 게 GTX-C. 이 GTX-C가 너무 이제 이성을 잃게 해서 이 16억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GTX-C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더샵 정도가 적당한 상승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입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 아파트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조금 약간만 신경을 써도 되는 건데, 여러분이 신경을 못 쓰고 또 잘못하실까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엄청 많죠. 쿼드 역세권은 진짜 많아요. 제가 왜 트리플 역세권이 더블 역세권은 그냥 너무 많다고 생략하는지 이해되시죠? 쿼드 역세권도 지금 저희가 대곡, 동탄, 수원, 의정부, 여의도, 용산, 삼성, 광명, 인덕원 정리해봤어요. 자, 이제 펜타 역세권이 되는 곳들입니다. 5개. 훨씬 적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희귀해요. 여기부터가 중요하겠죠. 모든 우리 시장에 나오는 물건은 희소 가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쿼드 역세권이라는 단어가 붙는 곳만 많단 말이에요. 펜타 역세권부터는 정말 좀 희소 가치가 이제 있어요. 바로 갈게요. 방금 봤던 인덕원 바로 오른쪽 보면 판교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두의 부동산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용산, 판교, 분당, 뭐 일산 있잖아요. 그중 하나죠. 판교 자체는 뭐 지하철이 그렇게 중요한 곳은 아닌데 어쨌든 현재의 신분당선과 광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경강선이 있거든요. 요거 2개 이외에 앞으로 이제 저기 송파에서 쭉 미래에서 내려오는 8호선이 지금 모란역까지만 다니는데, 이 8호선이 아래쪽으로 연장돼서 봇들사거리 판교역까지 도착을 합니다. 8호선 연장되고요.
왼쪽에서 아까 들어왔던 월판선까지. 사실 이 월판선은 지금의 경강선이랑 이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 사실 이 월판선과 이 오른쪽의 경강선은 같은 노선으로 나중에 합쳐질 거예요. 그리고 약간 떨어져서 GTX A 노선이 다니게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5개인데 이렇게 판교는 여기저기서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위쪽에서도 아래쪽에서도 뭐 송파에서도 분당에서도 이쪽으로 철도를 대려고 하죠. 왜? 일자리가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으면 철도는 알아서 들어온다고 했어요. 알아서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강조하죠. 우리가 지금 철도 얘기를 하지만 일자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펜타 역세권이 되는 곳 판교. 두 번째는 판교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삼성역이 있죠.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 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게 될 두 곳이기도 해요. 방금 얘기한 판교와 삼성동.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업무지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좀 바뀌죠. 여의도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곳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중에서도 중심인 곳은 요 삼성역이고요. 지금은 강남역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이는 테헤란로로 이어져 있고 슬슬 삼성 쪽으로 그 팩번이 넘어오고 있어요. GBC도 여기 들어오죠. GBC와 연계하여 잠실, 마이스도 여기죠. 현재는 2호선만 다니는 삼성역이지만 GTX-A, GTX-C, 위례 신사선, 신사역까지 가는, 그리고 SRT까지 모든 게 다 다니는 노선이 될 겁니다. 일자리가 많아지니까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알아서. 이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기들 지하철 깔아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자, 펜타 역세권 하면 되게 대단한 곳들인데 지금 판교, 삼성 이런 곳들이잖아요. 굉장히 의외의 위치에 마지막 펜타 역세권이 되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에요. 안산입니다. 안산 초지역이 펜타 역세권이 돼요. 지금 보시면 4호선 보이죠? 4호선. 수인 분당선 보이죠? 서해선 보이죠? 지금 3개죠. 여기에 이제 신안산선, 아까 광명 지나서 여의도까지 가는 그 노선, 그리고 인천말 KTX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의외의 위치에 쿼드 역세권이 형성이 되게 돼요. 정말 의외죠.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노선을 만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헥사 6개, 헥사 역세권이 되는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 자, 2군데입니다. 일단 둘 다 서울이고요. 서울 아니면 경기도에는 이렇게 안 돼요, 사실. 첫 번째는 강북, 두 번째는 강남인데 강북에서는 왕십리입니다. 자, 왕십리역은 지금 현재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 분당선, 쿼드 역세권인데 현재 여기 이제 동북선 현재 공사 중이죠. 동북선 이렇게 들어오고요. 요거보다는 중요한 거는 GTX 신호선이 사실상 확정이 됐죠. 그래서 총 6개의 노선이 지나는, 땅이 무너지지는 않겠죠. 잘 공사를 해야겠죠. 성동구의 교통의 핵입니다. 핵. 한양대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다니기 쉽겠죠. 아무거나 타도 한양대를 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하나는 강남이라고 했죠. 삼성역 밑에 수서, 강남구의 끝. 현재 3호선과 분당선이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얘는 위례 과천선이에요. 위례에서 출발해서 수서 지나서 이렇게 구룡 지나서 양재, 과천까지 가죠. 그리고 수서는 지금 현재 SRT 출발역이죠. 이렇게 5개에다가 마지막 하나는 이제 수서에서 저희 광주로 이어지는 게 생겨요. 광주. 여기 판교 오른쪽으로 광주죠. 광주에서 수서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노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개 노선이 완성이 된다. 오늘의 썸네일을 장식한 7개의 노선이 환승하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헵타 역세권이 되는 곳들이 나중에는 옥타 8개, 9개도 가능하겠죠. 언젠간. 그죠? 교통은 몰리는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무튼 7개 노선 환승하는 헵타 역세권은 전국에 딱 2군데가 생기게 되는데, 둘 다 서울의 강북에 있고요. 첫 번째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울인데 서울역. 자, 현재 상황 1호선 다닙니다. 4호선 환승합니다. 1호선, 4호선 여기까지 보통 아시죠? 다음에 서울역이니까 공항철도 있어야겠죠. 인천공항에서 오면 서울역으로 직통. 그리고 경의중앙선 있어요. 경의중앙선. 그리고 서울역이 KTX잖아요. KTX. 이렇게 5개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이미 지금 펜타 역세권이고, 여기에 무려 GTX만 2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KTX, GTX 2개, 지하철 4개, 이렇게 총 7개 노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말 교통의 중심이 삼성역이라고 하지만 서울역도 충분히 우리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다. 야, 서울인데 서울역이 중심이지 라고
할 수도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는 약간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 바로 멀지 않아요. 청량리입니다. 청량리가 7개 노선이 지나는 햅타 역세권이 돼요. 교통호재 대한민국 최고. 교통호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청량리가 되는 거예요. 자, 청량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그죠? 지금 청량리 1호선 경의중앙선, 노란색 수인 분당선 올라오죠? 수인 분당선, 그리고 KTX 정차역이죠. 그리고 잘 보시면 경춘선이 있어요. 경춘선. 이렇게 5개 노선이 지금 있고요. 여기에 서울역처럼 GTX가 2개가 추가가 되면서 C노선, B노선 7개 지하철, KTX, GTX까지 다 가지는 교통의 핵이 된다. 가장 의외인 곳이 청량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청량리를 아셨던 분들께는 청량리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자, 아무튼 오늘 쿼드 역세권부터 해서 펜타, 헥사, 헵타까지 정리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철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해봤지만, 사실은 뭐 이제 철도는 몇 개가 들어오느냐, 뭐 쿼드냐, 뭐 펜타냐, 헥사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사실 않아요. 그냥 재미로 해봤던 거고, 철도는 양보단 질입니다, 질. 항상 얘기하지만 GTX, 뭐 신분당선, 9호선, 8호선 이런 것들은 다른 노선들에 비해서 뭐 2호선 훨씬 더 강력한 힘을 특히 GTX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외곽 쪽으로 나가면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뭐 오늘 저희가 헵타 역세권, 서울역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 철도가 들어와서 뭐 집값을 올린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사실 중요한 건 판교에 이렇게 지하철이 많이 들어오니까 판교에 되게 큰 호재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판교 사람들이 뭔가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갈 일은 별로 없죠. 이쪽으로 오는 용도죠. 그러니까 판교역이 펜타 역세권이 되면서 수혜를 받는 곳은 판교라기보다는 이제 판교로 연결되는 곳들이 다 수혜를 입는 거죠. 경기 남부부터 뭐 서울, 광주, 왼쪽으로는 뭐 인덕원, 광명까지 광범위하게 수혜를 입는 거지, 판교는 이런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교 얘기할 때 뭐 지하철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일자리가 많습니다. 또 더 생깁니다. 일자리 강조하죠. 일자리. 고연봉, 매우 고연봉, 양질의 일자리를 강조하지 그 누구도 지하철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개수 따져보는 거는 재미예요. 재미. 뭔가 저는 숫자로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재미로 해봤어요. 심지어 부촌은 오히려 지하철을 안 반기기도 합니다. 진짜 사실은. 보시면 부자 동네에 지하철 많지 않잖아요. 사실. 자, 압구정동에 지하철 3호선 하나 있죠. 분당선 있고. 뭐 청담동이 막 지하철 뭐 펜타 역세권인가요? 안 그렇죠. 이제 완전 최고 부자 동네들은 또 이렇게 역세권 근처에 없어요. 이 서초동, 삼성동이 비싸요. 청담동, 압구정이 비싸요. 청담동, 압구정이 더 비싸죠. 강남역, 삼성역에 지하철 많고 GTX 많이 들어온다고 제일 상급지가 아니죠. 앞에 한강 흐르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철도로만 보면은 마치 서울역 부근이나 용산역 쪽이 가장 삼각지역 이런 곳이 제일 집값이 높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한남동이나 동부 이촌동이 가장 비싸잖아요. 지금 한강을 끼고 용산공원을 끼고 미로는 남산, 이태원 상권을 끼는 한남, 동부 이촌이 제일 비싸고, 오히려 지하철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최고 부촌 자리에서 밀려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나 인천이나 서울에서 이제 외곽 쪽은 뭐 사실 거의 대부분이 철도가 많이 들어오면은 좋죠. 호재예요, 호재. 그러니까 철도가 들어와서 호재가 아닌 경우는 이런 최고 부촌들, 한남, 이촌, 압구정, 청담, 반포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집 뭐 너무 바로 옆에 지하철 들어와서 사람들이 북적인다? 오히려 반기지 않기로 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재벌인데 왜 지하철 타냐고요, 사실. 그쵸? 사람 많고 복잡하기만 하지. 부자들은 분리되고 싶어해요. 도심 한복판에 아주 입지 좋은 곳에 존재하면서도 조금 분리되고 싶어합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철도 호재가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이제 뭐 앞으로는 소용없다, 호재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철도 교통호재라는 거는 개통해서 다니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반영되는 건 없어요. 결국 다시 개통하고 나면 다시 반영됩니다. 이런 점들을 쭉 생각을 하셔서 오늘은 제가 개수별로 정리를 했지만 그 개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이 호재가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기본 이런 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하철 많이 깔리는 곳에 투자해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생기는 그 노선의 가치예요. GTX와 일반 지하철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고요.
이 GTX에도 A, B, C가 있고 앞으로 D, E, F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겠지만 각 노선의 가치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이 노선이 어디를 지나는지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일반 지하철도 이게 2호선이냐 8호선이냐 9호선이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GTX는 비교적 경기도 외곽 지역에, 지하철은 비교적 골고루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다른 점이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하려면 오늘 제 영상으로는 좀 부족하고 이 도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표찬 저자의 대한민국 역세권 입지 지도란 책인데, 예전에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 지도란 책이 있었고 이번엔 대한민국 입지 지도라는 책이 새로 출간이 됐고요. 전 전반적으로 이 표찬님의 인사이트에 상당 부분 동감하는 편이에요. 아마 제 기억엔 저희 채널에서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분이 아닐까. 그만큼 저와 인사이트가 비슷하다는 거죠. 요즘 사실 GTX 역세권들 가격이 많이 빠지죠. 당장 없으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락장에. 결국에는 여러분 GTX는 진리가 맞아요. 이 GTX가 깔리는 곳들은 일종의 서울 중심부가 확장돼서 멀리 원적을 나간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GTX는 80분 거리의 강남을 15분 이내로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죠. 이건 혁명적인 게 맞습니다. 아무리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저는 GTX에 대한 가치를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GTX 역세권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GTX도 없는 곳에, 경기도에서 GTX도 안 들어오는 곳에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GTX라도 있어야 돼요. 경기도는 앞으로는 GTX 없는 경기도는 더 이상 배드타운의 역할을 못합니다. 이 GTX 시대 이후로는 다 GTX 있고 8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라도 있어야지. 그것도 없으면 배드타운의 역할도 못하는 거죠. 길게 봤을 때 대세는 GTX가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 도서의 파트 1의 챕터 1 첫 제목부터가 저와 생각이 일치해요. 특히 파트 1의 챕터 2 수도권 전철의 현재와 미래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아요. 오늘 우리 영상에서는 지역별로 봤죠. 어떤 역에 노선이 몇 개 들어오고, 근데 이제 그 노선별로 모든 노선 아니에요. 중요한 노선별로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에 발표했던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 있죠. 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 39개가 발표가 됐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영상으로 2번 정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수도권 광역철도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짧게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국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걸 다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예타를 통과하는지, 환경평가를 통과하는지, 착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다가 내가 타이밍이 됐을 때 기회를 잡는 거죠. 나 당장 여기 지금 관심 없는 곳들인데 왜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지체 없이 하죠. 여러분 투자한 타이밍이죠. 지금 투자할 게 아니라고 해도 나중에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16개 사업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아는 것보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구나. 정부의 계획도 모르면서 무슨 투자를 합니까? 그렇죠? 철도 이외에도 부동산 투자 자체에 대한 육하 원칙, 그러니까 좀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죠. 결국에 부동산은 우상향한다. 이제는 이거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수도권에 한해서는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언젠가는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정책은 방향키고 금리와 대출은 흐름이고 부동산은 결국엔 심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아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격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이번 달 28일까지만 이벤트를 한다고 해요. 이 기간 내에 도서를 구매하시면 유료 강의 시청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 강의 듣지 마시고 이런 도서 하나 구입하시면 따라서 오는 강의 그냥 한 번씩만 쭉 보셔도 기본적인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왕 구매하실 분들은 28일 내에 구매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도서 추천까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